자라의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자란 35세의 놀라운 여성입니다. 자라는 항상 모험심이 넘치고 정의에 대한 설명하기 어려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세상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꿈을 꾸었고 그 결심이 그녀를 법률 공부로 이끌었습니다. 자라는 쉽게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고 맙니다. 그녀는 거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항상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으며 매우 용감합니다. 어떤 도전이든 자라는 두려움 없이 정면으로 맞섭니다. 뛰어난 변호사인 자라는 노모를 정성스럽게 돌봅니다. 어머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며 자라는 어머니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책임에도 불구하고 자라는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여동생을 위해 항상 시간을 냅니다. 그들은 매우 단합되어 있으며 모든 상황에서 서로를 지원합니다. 이것이 자라입니다. 강하고 이타적이며 어떤 일이 있어도 정의를 위해 싸우겠다는 결심이 확고한 여성. 그리고 이 용기와 결단력은 그녀의 인생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때 최대한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자라는 작지만 매우 특별한 가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장 소중한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라의 어머니 아말은 이미 72세를 넘겼으며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말은 자라만큼이나 큰 마음을 가진 현명하고 친절한 여성입니다. 건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말은 항상 밝은 정신을 유지하며 딸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아말을 돌보는 일은 쉽지 않지만 자라는 사랑과 헌신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합니다. 매일 아침 자라는 아말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제 시간에 약을 복용하도록 신경 씁니다. 때로는 일찍 일어나거나 자신의 일을 미루어야 할 때도 있지만 자라는 절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동생 사마가 있습니다. 사마는 결혼해서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는 활기차고 역사적인 아름다운 해안 도시입니다. 사마는 매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녀와 자라는 강한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매일 전화로 이야기하며 사마는 시간이 날 때마다 방문하려고 합니다. 사마가 올 때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합니다. 두 자매는 옛 추억을 떠올리며 함께 웃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거리에도 불구하고 사마와 자라는 항상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사마는 또한 어머니가 최상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종종 물품을 보내거나 추가 도움을 고용하여 지원합니다. 자라와 그녀의 가족은 많은 도전을 함께 이겨냈지만 그들 사이의 사랑과 유대는 항상 승리했습니다. 이 단단한 기반이 자라에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라의 고향인 룩소르는 마법 같은 곳입니다. 고대 유적과 맑은 공기로 유명한 룩소르는 마치 과거로의 문과 같습니다. 거리마다 웅장한 신전과 역사적인 기념물이 둘러싸여 있으며 각각의 기념물은 거대한 시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자라는 룩소르를 걸을 때마다 마치 파라오와 고대 이집트 신들의 땅을 밟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룩소르 신전과 카르낙 신전은 가장 눈길을 끄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자라는 특히 해질녘에 그곳을 걷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때 고대의 돌들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산책은 그녀에게 하루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서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위풍당당하고 고요한 나일강은 도시를 반으로 가르며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자라는 종종 강가에서 전통적인 작은 배인 펠루카가 잔잔한 물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평화와 재충전을 찾습니다. 이는 책임과 걱정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안정을 찾는 순간들입니다. 룩소르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 차 있으며 상인들이 향신료, 화려한 천, 수공예 보석을 파는 활기찬 시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하고 항상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어 자라는 따뜻한 공동체 속에서 집과 같은 편안함을 느낍니다. 역사적인 아름다움 외에도 룩소르는 영혼을 상쾌하게 하는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침에는 사막꽃의 향기를 실어오는 산들바람 덕분에 매우 상쾌합니다. 이곳은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여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고대 이집트 문명의 본질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라는 자신의 고향을 사랑합니다. 룩소르는 단순히 그녀가 사는 곳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의 가르침, 동생과의 즐거운 순간들이 모두 룩소르의 골목과 기념물들에 얽혀 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직면하는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상 힘을 주는 곳입니다. 자, 이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자라는 지금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여동생을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는 것이어서 자라는 그리운 대화와 웃음소리가 그립습니다. 그녀는 짐을 싸고 어머니의 이마에 키스를 한 뒤 미소를 지으며 집을 나섭니다. 여동생을 만날 생각에 가슴이 설렙니다. 자라는 택시를 불러 버스 터미널로 향합니다. 택시가 룩소르의 거리를 달리는 동안 자라는 창밖으로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보며 벌써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택시 운전사는 친절한 남자로 자신의 가족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줘 자라를 웃게 하고 기분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나 도중에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택시가 신호등에 멈춰 있을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나 그들 옆에 주차합니다. 자라는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한 남자가 차에서 내려 경고도 없이 택시로 다가옵니다. 그는 강렬한 눈빛을 가지고 있고 자라와 운전사가 반응하기도 전에 택시 문을 열고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말합니다. 택시 운전사는 눈에 띄게 긴장하여 자라와 그 남자를 번갈아 바라봅니다. 그 신비한 남자는 몇 마디 더 속삭이고 결국 운전사는 차에서 내려 자라를 그 남자와 단둘이 남겨둡니다. 자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하고 그녀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 애씁니다. 그 남자는 차 안으로 몸을 기울이며 토를 달 수 없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야 합니다. 자라는 언제나처럼 결단력 있고 용감하게 이축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누구세요? 무엇을 원하죠?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하며 묻습니다. 그 남자는 자라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자라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감정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꼭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자라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과 가능한 상황들이 스쳐갑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들이 안전한지 궁금해합니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상황에서 자라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결국 그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 자라는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라의 운명은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길의 택시 안에서의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인해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
상황이 정말로 긴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그 강렬한 눈빛으로 자라에게 차를 타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그는 그것이 더 안전하고 알렉산드리아에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으며 그녀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라는 날카로운 본능과 강한 불신으로 거절합니다. 난 당신을 몰라요. 난 내 버스를 탈 거예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남자는 좌절한 듯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해보지만 자라는 여전히 굳건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때 상황은 어둡게 변합니다. 빠른 동작으로 그는 코트 속에서 클로로포름의 적신천을 꺼냅니다. 자라가 반응하기도 전에 그는 그녀의 얼굴을 그 천으로 덮습니다. 강하고 화학적인 냄새가 즉시 그녀를 덮치고 그녀는 점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저항하고 소리치려 하지만 시야가 점점 어두워집니다. 자라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 남자의 결연한 눈빛이며 마지막으로 들은 것은 그녀 자신의 느려지고 무거워지는 숨소리입니다. 자라의 세계가 어둠으로 덮이면서 그녀는 검은 차에 실리고 남자는 음산한 소리와 함께 문을 닫습니다. 자라가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두통의 고통과 입안에 남아있는 쓴 클로로포름 마디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떠지고 그녀는 낯선 장소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와 사람들 소리가 들리지만 어디에 있는지 또는 어떻게 탈출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강해야 한다는 것,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있지만 그녀의 결심은 더 강합니다. 자라가 마침내 의식을 되찾았을 때 그녀는 버려진 창고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음침했으며 벽은 회색으로 갈라져 있고 바닥은 먼지와 파편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곰팡이와 오래된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몇 개의 깨진 창문을 통해서만 빛이 들어와 차갑고 압박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려 했지만 의자에 묶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목이 아프고 머리가 여전히 지끈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그때 납치범이 마치 조용한 포식자처럼 그림자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계산적인 눈빛으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평가하며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깨어났군. 그는 차갑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죠. 나는 돈과 보석을 원해. 당신이 가진 모든 기중품을. 자라는 설득하려 했지만 그는 대화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빠르고 능숙한 손길로 그는 그녀의 물건을 뒤지며 지갑, 휴대전화, 그리고 그녀가 가진 몇 안 되는 보석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가 자라를 즉각적인 자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무력감이 그녀를 엄습했지만 자라는 포기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하며 적절한 순간에 행동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자와 주변 환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작은 단서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납치범이 돈을 세고 보석을 확인하러 멀어지는 동안 자라는 그녀의 손목을 묶고 있는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질감이 피부에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도 탈출하여 가족과 안전으로 돌아갈 기회가 아직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라는 아드레날린이 몸속을 돌고 있지만 자신을 묶고 있는 밧줄을 푸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매번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조금씩 느슨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힘을 내어 밧줄에서 풀려나고 그녀는 재빨리 의자에서 일어납니다. 그녀는 납치범이 돈을 세느라 정신이 팔려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소리 내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자라는 창고의 문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지만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합니다. 작은 실수라도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보자마자 그녀는 문을 세게 열고 밖으로 달려나갑니다. 밖에서는 사막의 열기가 그녀를 즉시 덮칩니다. 타오르는 태양, 모래로 덮인 땅, 그리고 건조한 공기가 가혹하지만 자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달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이 위험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그녀를 더욱 재촉합니다. 그녀는 다리가 아프고 폐가 타들어갈 때까지 달립니다. 마침내 더 이상 달릴 수 없을 것 같을 때 자라는 길을 따라 다가오는 트럭을 봅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손을 흔들며 소리칩니다. 트럭 운전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다가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그녀는 거의 숨을 못 쉬며 애원합니다. 납치되었어요. 경찰서에 가야 해요. 주저하지 않고 트럭 운전사는 그녀를 트럭의 운전석으로 도와 올리고 가까운 경찰서로 급히 향합니다. 가는 길에 그는 그녀에게 물을 건네주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합니다. 이제 안전하다고 말해줍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자라는 엄청난 안도감을 느낍니다. 트럭의 문이 열리자마자 경찰들이 그녀를 맞이하고 즉시 질문을 하며 도움을 제공합니다. 아직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은 안전한 손길에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자라가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경찰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 질문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검은색 차를 세부적으로 묘사합니다. 옆면에 긁힌 자국, 어두운 뒷유리, 그리고 부분적으로 기억해낸 번호판까지. 또한 그녀는 납치범에 대해 말합니다. 중년 남자, 희미한 수염, 강렬한 눈빛, 그리고 오른손에 눈에 띄는 흉터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찰들은 신속하고 진지하게 모든 것을 기록합니다. 자라가 제공한 설명은 정확하며 곧 한 형사가 그 패턴을 알아봅니다. 그는 범죄자들의 사진으로 가득한 게시판으로 가서 특정 파일을 꺼냅니다. 자라에게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소름이 끼치며 확인합니다. 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형사는 그 사람이 아흐메드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수년간 여러 납치와 폭력적인 강도 사건으로 수배 중인 범죄자입니다. 아흐메드는 지능적이고 잔인한 인물로 항상 법망을 피해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자라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엄청난 행운이며 이제 경찰은 그를 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라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수사를 강화합니다. 그들은 아흐메드를 추적하기 시작하며 그의 최근 활동과 가능성 있는 은신처를 조사합니다. 형사들은 이 범죄자를 잡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자라는 피곤하고 충격받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마침내 아흐메드는 그의 죗값을 치르게 될 것이며 다른 사람들도 안전해질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자 자라는 경찰의 수사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며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진행 상황은 미미해 보였습니다. 좌절감이 그녀를 엄습했고
경찰의 무활동이 그녀에게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자라는 아흐메드가 여전히 자유로이 다니며 더 많은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자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먼저 경찰이 이미 수집한 모든 정보를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제공한 설명의 세부 사항, 가능한 도주 경로, 그리고 남겨진 어떤 단서도 다시 살펴봅니다. 자라는 법률 교육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비판적으로 분석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납치된 장소를 다시 방문하여 주변을 샅샅이 뒤지고 경찰이 놓쳤을 수 있는 작은 단서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아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고 협상 능력을 사용하여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얻습니다. 새로운 단서가 생길 때마다 자라는 아흐메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상황이 위험해지거나 그녀가 막다른 길에 있다고 느낄 때도 그녀의 결심은 더욱 강해집니다. 자라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아흐메드를 잡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이 겪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작은 발견이 있을 때마다 자라는 자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녀는 아흐메드를 찾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녀 자신뿐만 아니라 아흐메드가 피해를 입혔을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입니다. 자라는 빠른 결과를 얻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결단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멀리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 네트워크를 동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먼저 이웃과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최대한 명확하게 설명하고 아흐메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처음에는 몇몇 사람들이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협에 대한 두려움으로 망설입니다. 그러나 자라는 자신의 확신과 용기로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녀는 공동체의 단결의 중요성과 여러 사람의 힘이 아흐메드를 찾는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 후 그들은 조직적으로 동네 감시 네트워크를 형성합니다. 자라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지정하고 그들은 교대로 순찰을 돕기로 합니다. 각자는 수상한 움직임에 주의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합니다. 또한 자라는 그들에게 아흐메드와 그의 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여 모두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도록 합니다. 이 지원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동네의 감시 수준이 새로운 차원으로 향상됩니다. 자라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보는 더 빨리 도착하고 아흐메드를 목격했다는 단서도 더 자주 들어옵니다. 거리를 순찰하고 주에 깊게 관찰하는 여성들의 존재는 아흐메드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줍니다. 공동체의 도움으로 자라는 새로운 에너지와 자신감을 얻습니다. 그녀는 이 지원으로 인해 아흐메드를 잡고 동네의 안전을 확보하는 목표에 더 가까워졌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도 자라는 연대의 힘과 단결이 겉보기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도전에 맞서 싸울 때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 깨닫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라와 그녀의 지원 네트워크는 성과를 보기 시작합니다. 매일 그녀들은 아흐메드의 움직임에 대한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주요 단서는 한 이웃이 자라가 설명한 특징의 차가 근처의 작은 마을, 즉 럭소르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 주차된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한 것입니다. 자라는 항상 세심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이 새로운 단서를 조사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의 본능은 아흐메드가 단순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어떤 형태의 은신처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그녀는 현장의 사진을 찍고 중요한 관찰 사항을 메모합니다. 발견에 만족한 자라는 럭소르로 돌아가 경찰에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라는 직접 작전에 참여할 수 없지만 자신이 납치범을 잡기 위한 중요한 단계를 밟았다는 것에 안도합니다. 그녀는 이 작전이 그로 인해 시작된 악몽을 끝낼 열쇠가 되기를 기대하며 지켜봅니다. 자라는 아흐메드를 추적하기 위해 쏟은 모든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작전에서 빠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자신의 참여를 허락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느낍니다. 수사팀은 처음에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며 주저하지만 결국 그녀의 결단력과 사건에 대한 지식이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허락합니다. 작전이 시작되자 자라는 긴장과 희망이 뒤섞인 감정으로 모든 움직임을 주에 깊게 지켜봅니다.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경찰팀과 함께 그녀는 밤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채로 버려진 창고에 접근합니다.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기다립니다. 작전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경찰은 조정되고 조용하게 창고를 침입합니다. 자라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위압적이었던 장소가 이제는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가득한 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의 불빛과 경찰들의 발걸음 소리가 빈 공간에 메아리 칩니다. 아흐메드는 깜짝 놀라 반응할 시간이 없으며 저항 없이 체포됩니다. 그의 도주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 자라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낍니다. 경찰들이 아흐메드를 수갑을 채우고 창고 밖으로 데려올 때 그녀는 깊은 안도감을 느끼며 어깨에서 큰 짐이 내려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마침내 정의가 가까워졌고 그녀는 자신의 노력으로 해결된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패배한 아흐메드의 얼굴을 봅니다.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자라는 만족과 피로의 물결을 느낍니다. 납치범이 발견되어 체포되었고 그녀의 가족과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싸움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있고 도난당한 물건을 회수하고 공동체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아흐메드의 체포는 중요한 승리이며 정의가 실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체포의 액션과 드라마가 끝난 후 다음 단계는 재판입니다. 현재 구금 중인 아흐메드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 법정에 출두합니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한 자라는 이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됩니다. 정의를 수호하는 역할입니다. 그녀는 아흐메드가 모든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자라는 아흐메드의 유죄 판결이 단지 자신의 경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그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같은 아흐메드에게 피해를 입은 다른 피해자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으며 많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포함하지만 자라는 모두를 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 결심합니다. 용기와 공감을 가지고 자라는 이러한 피해자들이 아흐메드에 대해 증언하도록 설득합니다. 각 증언은 기소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납치범이 그들의 삶에 미친 파괴적인 영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증인들은 아흐메드의 범죄적 성격을 입증하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침묵해온 이들에게 힘을 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재판은 긴장감과 감정이 교차하는 장면으로 변합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자라와 다른 피해자들은 전면에 서서
확고하고 아픈 목소리로 증언하며 아흐메드의 변호사는 범죄의 심각성을 축소하려 합니다. 잘하는 재판을 지켜보면서 불안과 희망이 혼합된 감정을 느낍니다. 그녀는 아무리 어려워도 진실과 정의가 승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그녀는 아흐메드가 드디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이라는 기대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 간절히 바라는 치료와 정의를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드디어 판결의 날이 다가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으며 모두가 판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흐메드는 차분한 표정으로 앞에 서 있고 자라와 다른 피해자들은 긴장감 속에 마음을 졸이고 있습니다. 판사가 30년형을 선고하자 법정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집단적인 한숨이 나옵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는 안도감이자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확신입니다. 이제 유죄 판결을 받은 아흐메드는 그의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긴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는 사회와 격리되어 더 이상 해를 끼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자라는 자신의 싸움과 모든 피해자들의 싸움이 값진 것이었다는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영향은 판결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에서 영웅으로 변모한 자라는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됩니다. 정의를 추구하는 그녀의 용기와 결단력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싸운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불굴의 정신을 칭찬하며 그녀를 저항과 희망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잘하는 명성을 추구하지 않지만 그녀의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럭소르의 일상은 계속되지만 자라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그녀는 새로운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녀의 경험과 용기가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흐메드의 사건은 그녀의 인생에서 하나의 장에 불과하며 그녀는 자신을 이끌어온 결단력으로 미래를 맞이합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 후에 잘하는 자신이 더 큰 일을 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얻은 인지도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자신이 겪은 범죄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한 비영리 단체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이 단체의 목표는 납치, 강도, 기타 범죄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회복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알고 있으며 아무도 혼자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이 비영리 단체는 빠르게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잘하는 지역 사회 이벤트와 강연을 조직하여 자금을 모으고 인식을 높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여성들과 나누며 그들이 도움을 찾고 권리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격려합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자라의 용기에 감명을 받은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을 털어놓고 도움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NGO는 폭력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 조직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한 교육과 자원을 제공하고 지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잘하는 자신의 일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강하고 연대감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지를 봅니다. 그녀는 강력한 목소리와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됩니다. 그녀의 행동은 한 사람이 정말로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잘하는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유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정의를 찾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믿으며 열정적으로 일합니다. 그리고 이로써 자라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평안히 지내십시오. 다음에 또 만나요.